수식적으로 연속을 따지는 건데, 이제, 왜냐면 그래프를 우리가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에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면, 그때 저번에 우리가 표로 막 했었잖아. 표로 이렇게 표로 다, 우극한, 자극한 따지고, 극한값 따지고, 막 했었잖아. 그 표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연속은 쉽습니다.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완전히 그냥 거저준 거예요. 그래프로 나오면. 잘 안 나와. 그래프를 그려주고 연속, 불연속 따지라는 문제가 나오겠어? 상식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봤죠? 빵꾸나 있으면 불연속. 붙어 있으면 연속. 그걸 누가 몰라? 그게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프가 그려주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주고 연속, 불연속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고 연속, 불연속 따져라. 이 얘기야. 그걸 한번 보기 전에 이제 연속의 조건이야. x equal a라는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x equal a라는 점에서 지금 연속의 조건이야. x equal a라는 점에서 연속의 조건을 따지면 a라는 점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돼. 이 역 같은 문제인데 이거 미친 거야. 이거는 뭔지 알아? 일본 새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일본 애들은 분석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거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걸 누가 베꼈냐? 홍성대가 베꼈어. 정석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배웠는지 알아? 1970년대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배워. 미친 거지. 정신 나가지고 5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대학에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안 배워. 대학에서는 근방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입실론 델타를 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입실론 델타를 도입해야 돼, 원래는. 지금 아직도 이걸 하고 앉아있으니 문제지. 입실론 델타 하면 애들 이제 머리 깨지는 거야. 니네 대학 가면 반드시 배웁니다. 수학과를 안 가도 니네가 이과를 간다면 무조건 배워. 문과를 가면 안 배우겠지. 국문학과에서 이거 배울 리는 없잖아. 이과를 가면 이렇게 안 배웁니다. 입실론 델타를 배워가지고, 보세요. x equal a, 이것도 미친 거야. x equal a에서 정의되어 있다. 이 말은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냔 말이야. x equal a에서 뭐가 정의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걸 못하고 배우냐 이거지. 이거 쓸데없는 짓거리지. 그냥 함수값 있니? 이거 물은 거야, 그냥.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예요, 정석에서. 함수값 있어? 이거 물은 거야, 함수값. x equal a에서 정의되어 있다. 함수값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얘가 존재하냐? 말 그대로 뭐냐, 이거. 이건 그대로 쓴 거지. 극한값 있니? 이렇게 물은 거야. 우리가 극한값이 있다는 뜻은 뭐니?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우극한과 자극한이 둘 다 같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함수값 있냐? 첫 번째, 함수값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함수값이 없어, 만약에. 그냥 함수값 없으니까 불연속 한 끝이야, 그냥. 함수값. 그 다음 거 못 알았다죠? 그러지 않겠어? 그 다음에 극한값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그러면 마지막에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니?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 세 번째 거 따지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거. 함수값 있어? 극한값 있어? 그리고 둘이 같아? 이거 보는 거예요. 함수값 있냐? 있으면 극한값 있냐? 확인해서 극한값 있으면 둘이 같아? 이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끝이야. 이거. 이런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함수값 있냐? 극한값 있냐? 같으냐? 이거 보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 문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지.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함수값 있니? 극한값 있냐? 같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함수값 있냐? 우극한? 자극한? 이게 통틀어서 뭐야? 이거죠? 이거 두 개가. 이게 두 개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함수값 있어? 우극한 있어? 자극한 있어? 둘이 같아? 같아? 그래서 이게 다 같으면 연속. 끝이야. 이렇게 하면 연속.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진 않아. 귀찮거든. 귀찮아. 그래서 함수가 보통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 왜 나눠져 있겠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함수식을 쓰잖아? 그럼 바로 나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다 나와. 다함수, 연속. 분산수, 분모가 0인 점에서 불연속. 무리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에서 연속. 그러면 풀 필요가 없잖아,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함수를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나눠버린 거예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문제를 나눈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 봐봐. 어디서 조사하란 말이 없어, 지금 문제에서.
어디서 연속인지 조사해봐. 아무 말이 없어. 그걸 인식해야 돼. 어디서 조사해. 문제가 이거야, 그냥. 연속 조사하래. 어디서 조사해야 돼? 5에서 조사해야 돼? 7에서 조사해야 돼? 10에서 조사해야 돼? 마이너스 3에서 조사해야 돼? 4에서 조사해야 돼? 어디서 조사해야 되냐, 민준아? 성아, 어디서 조사해야 돼? 지금 어디서 조사하라는 말이 없어. 그냥 이렇게 나온다니까? 연속 불연속 조사해봐. 어디서 조사해야 돼? x 이꼴 몇에서 조사해야 되냐? 형이나. 그래, 이래서 하는 거야. 왜 1에서 조사해야 돼? 다 돼. 이거야, 여봐. 1보다 큰 범위에서 이게 뭐야? 다항함수지? 1보다 큰 범위에서 100% 연속이야. 다항함수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100% 연속이야. 그럼 우리가 조사할 거는 연결되는데 1에서만 조사해봐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도 당연히 1에서만 조사해보면 만약에 1에서 연속이면 나머지 다 연속. 1에서 불연속이면 1에서만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그런 이론들이 바탕이 돼야지만 왜 1에서 조사하는지가 인식이 돼. 봐봐. 얘도 봐봐. 얘 다항함수지. 1 아닌 데서 이거래. 그럼 1 아닌 데서는 100% 연속이라는 얘기 아니야. 1에서는 1이니까 그냥 1에서의 함수값이고. 그러면 1에서만 조사해봐라 이거지. 그럼 얘는 어디서만 조사해보면 되냐. 1에서만 조사해보면 되는데 원래 조사해볼 필요가 없는 거지. 어디서 불연속이냐. 1에서 불연속. 그냥 끝이야 원래는. 이걸 누가 풀어? 이걸 미쳤다가 푸냐? 이거 풀면 정신 나간 거야. 1에서 불연속 끝.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풀 거냐면 내가 이걸 먼저 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줄게. 보세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딱 보자마자 아까 맨 처음에 뭘 조사하냐면 함수값. 순서야 이게. 함수값, 그 다음에 극한값, 그 다음에 둘이 같니? 이걸 보는 거야. 됐어요? 함수값, 극한값, 그 다음에 같냐? 이런 거구나. 함수값이 있는데 극한값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x 이꼴 1에서 함수값이 있어 없어? 1을 대입할 수 없지? 1을 대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x 이꼴 1에서 불연속이야. 이걸 fx로 쓸게 그냥. 왜 불연속이야? f1이 함수값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불연속이야. 그냥 함수값이 없으니까 불연속. 그럼 그 다음에 극한값 뭐 이런 건 조사할 필요가 없지. 됐어요? 됐어? 그럼 이제 얘를 조사해볼게. 얘 두 번째 거. 얘는 함수값이어서 불연속. 얘는 첫 번째 함수값 f1. 여기 등호가 있지? x 이꼴 1. 여기다 1 넣어서 함수값. 함수값은 있네. 됐어요? 함수값은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뭐야? 극한값. 리미트. 극한값은 당연히 우극한과 뭐로 나눠야 되냐? 자극한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여기다가 넣어야지. 그러니까 몇이야? 4.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는 여기다 넣어야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알겠어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지금 1보다 큰 범위에서 얘니까 극한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서 4.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얘니까 극한값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몇이야? 2지. 됐어요? 그러면 극한값이 없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으니까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값은 있지만 극한값이 없다. 됐어요? 세 번째, 이제 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첫 번째, 함수값, F1은 1에서 1이래. 이렇게, x 이꼴 1에서 1이래. 됐어요? 1이 아닌 값이니까, 극한값이라는 건 1이 아니지. 당연히 1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극한값을 조사해봤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내가 얘는 우극한과 자극한으로 나눠서 풀었어. 왜냐면 범위가 이렇게 나눠 있으니까. 근데 얘는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굳이 우극한과 자극한 나눌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로 가까이 가니까 내가 1만 넣으면 돼. 그럼 몇이냐? 3이야. 우극한도 3, 자극한도 3. 됐어요?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지. 그래서 세 번째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니? 이걸 물어본 거야. 근데 얘는 1이고 얘는 3이니까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불연속 종류를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함수값이 있냐를 보고, 그러니까 1번에서 안 되는 애, 2번에서 안 되는 애, 3번에서 안 되는 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종류를 나누는 거야.
아무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실질적으로 얘를 풀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지. 약분하니까. 그렇죠? 근데 얘하고 쟤하고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은 게 아니야. 너는 이런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 이렇게 써져 있으면 x는 0이 아니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분수식이 써 있다는 것은 x가 0이 아니야. 이게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식이 아니야. 이 식을 내가 수식으로 다시 고쳐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1이 아닐 때가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없는 애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y는 x 플러스 1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냐. 빼기 1. 근데 x가 1이 안 되니까 1에서 이렇게 빵꾸나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이야. 저게 이 그림이야. 얘는 y는 x-1분의 x제곱 빼기 1. 얘가 이거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얘랑 틀린 점이 여기 빵꾸가 나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그림상으로 해석해보면 함수값은 없죠. 대신에 극한값은 있어. 물론 우리가 연속을 따질 때 극한값까지 조사해볼 필요가 없는 거지. 함수값에서 끝났으니까. 근데 극한값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작은 쪽에서 갈 때 둘 다 이렇게 돼서 몇이 돼? 이렇게 극한값은 있는 거야. 이렇게 극한값은 있는 거야. 이해 갔어 이거? 이해 갔어? 극한값은 있지만 함수값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됐어 이거?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우리가 절대값 풀듯이 y는 x 플러스 3, y절편 3이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x가 1보다 크니까 1일 때가 4죠.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됐어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여기 빼기 1. 이렇게. 그런데 1일 때가 몇이냐면 2야. 이렇게. 근데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함수값은 2라고 존재하지만 우극한은 4고요. 좌극한은 2가 돼서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야. 됐어요? 됐지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y는 2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x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땐 1이라 그랬으니까 1일 땐 1 여기 이렇게 메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은 있고 극한값도 있지만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얘는 불연속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상으로는. 알겠어요? 됐어 이거? 거기에 우리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표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러면 다시 내가 그 표를 소환해가지고 하진 않고, 잠깐 다시 보고,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래서 불연속이야. 왜 불연속이야? 함수값이 없어서. 알겠어요? 2에서 불연속이야. 왜? 함수값이 없어서. 근데 극한값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함수값은 없어. 근데 극한값은 있어.
근데 이제 함수값에서 걸러졌으니까 굳이 함수값 없어서 얘는 함수값 없어. 극한값도 없어. 근데 어쨌건 함수값이 없어. 얘는 함수값은 있어. 근데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 됐어요? 얘는 함수값은 있어. 근데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 얘는 함수값이 있어. 극한값도 있어. 근데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불연속.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이렇게 함수가 수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푸냐?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푸느냐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세 개로 풉니다. 이렇게 부등으로 크거나 같고 작다. 아니면 크다, 작다, 함수값. 이런 건 거의 없긴 해. 거의 대부분은 없어. 거의 90%가 이거고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어차피 똑같아. 이렇게 나누면 앞으로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한꺼번에 나눠서 풀어.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쓰다 보면 귀찮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동그라미 쳐놔. 이렇게 세 개 쳐. 마음속으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아니면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자기 그냥 순서, 우극한, 좌극한 순서 상관없어. 알겠어요?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언제 써 이걸 쓰지 말고 그냥 동그라미 3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보세요. 이거 먼저 볼게.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함수값 여기다가 대입해서 쓰고 우극한 여기다가 대입해서 우극한 쓰고 좌극한 여기다가 대입해서 쓰고 그래서 셋 다 같으면 연속. 만약에 얘하고 얘가 다르면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 같고 얘가 이렇게 다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면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 이렇게 다르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처음부터 없으면 그냥 꽝이고. 됐어요? 이렇게 나누면 쓰지 말고 동그라미 3개 쳐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또 동그라미 3개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답을 써. 이거 해서 여기다 쓰고 우극한 해서 쓰고 좌극한 해서 쓰고 똑같이 셋 다 같으면 연속. 둘 중에 하나. 이게 다르면 함수값이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 이게 다르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불연속.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이건 아니고 이건 이게. 그러면 이렇게 두 칸 쳐.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두 칸. 그래서 함수값 쓰고 여기다가 그냥 A 넣어서 극한값 바로 구하고 쓰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식이 무슨 말이냐면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 다항식으로 써 있어. 그냥 대입하면 돼. 다항식으로 써 있는 건 그냥 다 대입하면 돼. A 넣으면 돼. 여기에 다항식으로 써 있어. 뭐 x 플러스 2 3x 2x 플러스 1 막 이렇게 그냥 대입하면 돼. 근데 이렇게 막 분수로 써 있다고 쳐봐. 그러면 조금 짜증나지. 그러니까 미정계수로 써야 되니까 리미트를 좀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분수로 써 있어. 분수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배운 거예요. 미정계수 풀이를 도입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두 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세 개 동그라미 쳐가지고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게 90%의 문제야. 그 이론만 알면 끝이야. 실질적으로 문제를 내가 몇 개 써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한번 써가지고 풀어볼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써가지고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자 보세요. 실질적으로 한번 몇 개만 볼게. 몇 개만 볼 테니까 봐봐. fx는
아이, 너무 쉬운데? 이거 써가지고 풀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요 풀이 정도만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 쉬운 거고요. 이렇게 네 문제 정도만 보면 끝납니다.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어디 있어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 x에서 연속,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 얘네가 지금 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야. 조건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야.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이게 이제 그 조건이 붙는 거예요. 봐봐,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에서 다음 함수니까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00% 연속. 됐어요? 빼기 1보다 작을 때도 연속. 그러니까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려면 빼기 1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도 x가 1일 때 함수값이니까 뭐 상관없고 x가 1이 아닐 때 이런 분수함수래. 왜냐하면 1에서 지금 뭐야 분명히 불연속이지. 요것만 보면. 그러니까 1에서 불연속이니까 1이 아닐 때 얘고 1일 때 얘래.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1에서 연속이 되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1보다 큰 범위니까 내가 일단 범위를 써놓을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x는 빼기 1, 1. 요 범위에서 연속, 요 범위에서 연속. 그러니까 얘는 1과 빼기 1에서만 조사해보면 되죠. 됐어요?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그런 표현이야. 거기에 이제 써있진 않고 말로 써있어. 여기서 연속이 된대. 그랬을 때 F3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렵게 막 아까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 몇 칸 쳐? 3칸. 하나, 둘, 셋. 함수값부터. 이게 다항식이잖아?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대입해서 쓰면 답이야. 빼기 1. 근데 애들 나중에 보면 연속 졸라 헷갈려 해. 그냥 빼기 1 넣으면 답이야. 함수값. 됐죠? 우극한. 여기다 똑같이 넣으면. 좌극한.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연속이 되려면 같다. 그럼 끝. 계산하면 됩니다. 됐어요? 봐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몇 칸? 2칸. 함수값 2. 대입할 수가 없지, 이거는. 분수니까. 그럴 때 리미트를 쓰는 거예요. 귀찮지만. 알겠어요? 됐어? 이렇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그럼 봐봐. 수렴하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래서 미정계수 이렇게. 미정계수는 그냥 무조건 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가면 그냥 로피탈도 나중에 할 건데요. 미정계수 로피탈 쓰면 끝이에요. 그냥 모든 문제는 그냥 미정계수 로피탈이에요. 이분 가능성 하면. 미정계수.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 a는 빼기 3. 그럼 여기다 빼기 3을 넣으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x 빼기 1로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 그냥. x 빼기 1.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더하기 3. 그래서 날리면 x가 1로 가면
4가 된다. 그게 B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해? 알겠어? 근데 요번에 봐봐. 이건 절대값은 나니까 범위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부등식으로 돼 있으니까 세 칸 치고. 먼저 1에서 조사할 거야. x 이퀄 1에서 조사할게요. 그럼 1에서의 함수값. 여기 등호가 있는 거네요.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여기다 넣고. 빼기 1, 빼기 1.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함. 다시 또 빼기 1, 빼기 1. 또 1에서의 자극함. 여기다 1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같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이퀄 빼기 1에서 또 조사해보면 빼기 1에서의 함수값 여기다 넣으면 빼기 1 플러스 1. 자극한 우극한 뭐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이게 자극하냐 우극하냐 중요한 거 아니야. 우극한 자극한 상관없어.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하면 빼기 1 플러스 1. 여기서 다시 이게 우극한이지 여기서는. 그죠? 빼기 1 여기다 넣으면 1 빼기 a 플러스 b. 그럼 결국엔 a 플러스 b는 이게 빼기 2니까 넘기면 빼기 3. 빼기 a 플러스 b는 이게 0이니까 넘기면 빼기 1. 연립하면 이 b는 빼기 4. 저 b는 빼기 2가 나오고요. a는 빼기 1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단순합니다. 단순해. 이거 보세요. 이거 정확히 인식을 해주세요. 이거 나눠서 풀어야 돼. 봐봐. F3을 구하래. 생각해봐. F3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가 없어.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0 곱하기 F3.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게 0이잖아. 그러니까 F3을 구할 수가 없지. 그죠? F3을 못 구하지? 근데 양변을 X-3으로 나눴어. 그러면 생각을 해야지. 미지수잖아. 미지수면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나눠.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나눠야 돼? fx가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 대충 풀어도 답은 나와. 그렇게 풀지 말고 정확히 보세요. x가 몇이 아닐 때? 3이 아닐 때 나눌 수 있어. 그래서 x-3분의 x제곱 플러스 ax 빼기 15. 이렇게 된 거예요. x가 3이 아닐 때. 됐어요? x가 3일 때는 알아 몰라? 모르지? 알면 그냥 수지. 알면 답 수지. 누가 알면 답 수지. 이거 모르잖아. x가 3일 때가 몇이야? 모르지. 그 모르는 값이 몇이냐? f3이야. x가 3일 때가 f3. 맞아요? 뭔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되려면 두 칸 치고. 즉 f3 이꼴 리미트. 이렇게 이제 분수로 나오면 항상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F3이 얘란 얘기야. 연속이 되다 보니까. 됐어요?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F3과 얘랑 같아야지. 연속이 되려면.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수렴하잖아.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래서 A를 구하고 다시 인수분해해서 풀면 F3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